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 꼰대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오 시장이 당선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그분이 내놓은 서울시 정책에 25개 자치구마다 모두 다 개발 계획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냥 허튼 공약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이 25개 자치구의 정책은 현재 국토부 장관이나 대통령과 한 라인, 한 결에 따라서 서울이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이번 4년 동안에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오 시장의 25개 자치구 공약을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 중에서 7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 대놓다시피 할 정도로 너무나 확실한 투자처가 눈에 띄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4년간의 투자 전략을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좀 가져가시고 서울에 내 집장만, 돈 버는 내 집장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좀 보게 되면은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내놨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비교적 내가 적은 금액을 가지고 내 자금 여력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2가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이 정책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재개발을 진행을 하거나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 참 내가 어느 세월에 아파트 받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기간을 어느 세월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작을 했을 때 이 구역이 지정되는 이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 부분을 2년으로 단축을 해준다라고 하니 얼마나 재개발 속도나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자, 2번째는 모아타운이라는 겁니다.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서울 안에서 재개발을 시키려고 했더니 재개발 요건이 맞는 곳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신축들도 많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구축과 신축이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부분을 완벽하게 규제 완화를 시켜서 신축 구축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재개발을 시키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이 모아타운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개발이 안 됐던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하게 바뀌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빌라를 사야 될까? 빌라를 사는 게 과연 투자에 맞을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건 좋은데 빌라를 사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무조건 깨버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빌라 사셔도 됩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4년 동안은 여러분들 빌라 투자 하시기에 최적기가 왔다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빌라 사서 잘 안 오르고 잘 안 팔리고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신다면 이제 그 생각은 4년 동안은 접어두시고 빌라 쪽 시장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요, 지금 서울에는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도심권, 서부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 25개의 구가 있어서 25개 자치구들 모두 다를 재개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어떤 지역을 가든지 여러분들이 사놓은 빌라가 재개발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면에 모두 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지역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난감해질 수 있겠죠. 이런 안전성을 그러면 확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를 시킬 수 있냐 하면 주변에 우리가 들어가는 지역에 개발호재 있는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재개발될 수 있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 2가지를 가지고 가는 지역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잘 몰라도 이 2지역만 맞아떨어지게 들어가는 투자라고 한다면 초보자들도요, 중급자나 고급자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익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오세훈 시장의 25개 자치구 공약을 보면서 저는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지금부터 지역들마다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투자하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심권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구의 공약을 보니까 중구는 특정 지역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수역에서 청구역에서 신당역 요 라인에 직주 근접형 복합개발 추진하겠다. 한마디로 재개발하겠다라는 얘기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그리고 신당동이라는 데 언급이 되고 남산 주변이라는 게 언급이 됐어요. 이 지역이 어딘지 제가 지도를 봤더니 제가 표시한 요런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니까 신당, 청구, 약수역, 지금 제가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인데, 저는 이 지역을 오세훈 시장 공약 나오기 전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해드렸던 지역이에요. 자,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주변 지역이 여기 말고 재개발할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아래쪽으로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은 여기가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의 금호동, 옥수동 일대랑 인접해 있는데 여기는 이미 재개발 끝나서 아파트 다 나왔어요. 더 이상 이 지역 일대가 개발이 될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인접한 신당동 쪽으로 이 지역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지역은 여기가 제일 유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또 여기 좀 더 왼쪽으로 보면 여기는 도심이에요. 자, 도심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뭐 동대문도 있고 업무단지도 있고 한데 이만큼에 있으면 얼마나 여기 수요가 많겠습니까?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장 인접해 있다 보니까 수요 역시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내가 전세를 놓기도 좋고 월세를 놓기도 좋고 집을 매매했을 때 빠른 환금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이런 지역을 우리가 뭘 겁내합니까? 게다가 아직까지 재개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들, 요 파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지역들에 보면 방 투룸 정도 하는 신규에 있는 빌라들도요, 가격은 4억대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고 전세값은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사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 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안에, 도심 안에서 이 정도 주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재개발될 가능성까지 있는 지역들의 투자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요, 없어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만큼 똘똘한 지역 찾아서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보실 지역은 중구에서도 저는 신당동 지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도심권에서 용산구입니다. 용산에서는 국제업무지구를 강조를 많이 했고, 여기에 좀 새롭고 좀 신박한 게 원효로 서울 UAM 신교통수단 거점을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용산에서도 보면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요 자리가 국제업무지구 자리고요. 1번이. 2번은 바로 인접해 있는 용산 전자상가 자리입니다. 이 두 지역 다 모두 다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는 자리고,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미래형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강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용산에서 만들어지는 업무타운은 현재 강남의 업무타운 모습이 아니라 미래형 업무타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UAM 거점을 만들 자리가 바로 현대차 미래연구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교통망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건데, 여러분들께 여기에 따른 기사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가장 1순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 주변 인근에 이 대로변 쪽 라인이라든지 이 주변의 뒤쪽에 빌라들 투자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서 빌라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내 자금이 6억 이상 들어가는 게 현재 이 주변 일대 빌라 투자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빌라를 이거 하나 사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있고 전자상가랑 맞닿아 있는 이 원효로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들 투자하는 것들은 2억이 채 안 들어갑니다. 한 1억 얼마 정도면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한데,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서 6억에 이 빌라 하나만을 가지고서 재개발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서 아직까지는 이 한강로에 비해서 절반 정도 시세밖에 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도생인데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여러분들이 용산을 들어가고 싶지만 많은 돈이 부담이 돼서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지금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는 가장 핵심 자리 대로변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략해 보시는 게 지금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강남에서는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이미 넘사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곡 디지털밸리, 로봇산업 육성, 수서역 환승 주차장 부지, 첨단 복합화 여기에 여러분들은 집중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수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수서 일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수서라고 한다면 강남 안에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강남 가격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송파 가격보다도 좀 못 미치는 금액을 하고 있을 만큼 집값은 상대적으로 강남 안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이 수서라는 지역은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의 미래형 교통망까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GTX보다 더 뛰어난 교통망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자리가 이 수서라는 곳이고, 이 수서 주변에 현재 역세권에 있으면서 노후된 아파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강남을 들어가고 싶은데 강남 안에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수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눈여겨보시고, 현재는 재건축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지만 앞으로 이 지역들은 용적률 완화라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서역 주변에 내가 실거주도 하면서 강남같이 좋은 인프라를 누리면서 내가 미래가치까지 가져간다면, 내가 강남 안에 대치동이나 도곡동이나 압구정동은 지금 못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이 수서라는 지역은 앞으로 그 지역 버금 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지역으로 바뀔 지역이니까 수서 쪽에 있는, 여기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만 강남이 아닙니다. 서초구도 강남이거든요. 근데 아까 강남에서는 제가 수서에 있는 아파트만 말씀을 드려서 좀 서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빌라를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서초구 안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여기에서 어디냐면 정보사 부지 개발되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거길 주목해 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보사 부지는요, 강남에서 두 번째로 제2의 한전부지 개발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자리가 여기 서초역과 내방역 사이에 있는 서리풀 공원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서리풀 터널이 지금은 개통이 돼 있고, 이 자리 위에 정보사 부지가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제2의 한전부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동에서 현대가 한전부지를 샀잖아요. 이 땅을 사고 나서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일반 빌라들이나 단독주택에 있는 땅값이 3천만 원 하던 땅값이요, 현재는 1억 4천만 원으로 엄청나게 5배 정도가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이 주변이라는 거죠. 정보사 주변이라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 서초하고 내방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서초 교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개발이 많이 진행돼서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반면에 이 내방역 일대 지역은 개발이 그간 이 정보사 부지 때문에 개발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땅값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삼성동에 있는 1억대 이상 올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러면 한참 먼 만큼 여러분들께 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은 이 내방역 일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 주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빌라 투자를 한다면 매매 가격은 보통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억 정도 기준을 보시면 되고, 전세값은 4억 5천에서 5억 정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억에서 2억 5천 정도 가지고서 이 주변 일대에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이런 정보사 부지가 내년에 착공 들어가서 2025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됐을 3년 동안에는 여러분들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빌라값도 많이 오르게 될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내방역 일대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강남권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게 이 방배동 일대 지역이에요. 방배 5구역, 6구역, 7구역, 13, 14, 15구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이 주변 일대도 모아타운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앞으로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 있다라면 내가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가격도 뛰겠지만 재개발까지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강남 안에서 이런 작은 금액을 갖고, 물론 어떤 분들한테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서울 안에 재개발 투자, 빌라 투자하는데 2억에서 2억 5천이면 큰 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정도 자금으로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강남권에 있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지금 4년 동안 열려 있는 겁니다. 아셨죠? 동부권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한강에 접해 있는 지역이면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이 성동구잖아요. 성동구에서는 지금 성수동, 삼표 레미콘 부지 여기를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통해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삼표 레미콘 부지가 여기 서울숲 공원 이쪽에 끄트머리에 좀 붙어 있는 곳인데 이 레미콘 자리가 없어지고 나서 이 자리에는 현대가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는 문화, 복합, 무슨 상업시설들이 대거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주변 일대에 있는 현재 갤러리아 폴이나 아크로나 트리마제 일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를 들어가기에는 너무 넘사벽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지역은 이렇게 아뜰리에 거리라고 있는 요 자리인데 현재 여기는 좀 상권이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저는 훨씬 더 얘네들이 문화상업시설이 바뀌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저는 두 가지로 보시고 좀 투자를 들어가시면 좋은데 빌라 쪽 하고요. 여기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상가 건물로 보시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좀 적은 소액으로 들어가기도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빌라 하나를 우리가 투자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돈이 거의 5, 6억 정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분명히 부담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동구 안에서는 가장 좋아질 입지로 바뀔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원구에서는요, 이 두 지역이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동 차량기지가 있는 노원역과 창동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계중계 하계동, 월계동에 있는 노후 아파트들 보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창동 쪽이라든지 노원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계동에서 집값이 비싸서 내가 좀 들어가기도 어렵고 투자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광운대 역세권 쪽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운대 역세권을 주변으로 하는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6, 7억대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주택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 요 인근 지역이고 저는 이 중에서 공릉역 주변에 요 일대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가 좀 적은 금액의 아파트를 사서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재건축 아파트를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지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멈테크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께 돌아가는 열매는 상당히 큰 열매가 돌아갈 거라고 보고 특히나 광운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GTX C 노선도 들어오게 될 지역이고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주가 나오게 된다면 다 주변 지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지역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집값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가장 안전하게 내 수익이 기본이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랑구 쪽을 보도록 할게요. 중랑구에서는 상봉, 망우, 상봉 역세권 이 지역을 가장 언급을 많이 했고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위치를 보니까 현재 여기 아래쪽에 7호선이 같이 있는 자리가 상봉역이 있고 이 위쪽으로 망우역이 있네요. 망우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GTX B 노선이 계획이 돼서 진행될 예정지다 보니까 이 GTX B 노선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주변 일대에 시간이 지나서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알아서 땅값을 높게 올려줄 지역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변에 재개발들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을 들어가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 가지 마시고 아직까지 지정이 안 돼 있는 이런 빈자리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GTX라는 호재,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호재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5년 뒤, 10년 뒤 알아서 땅값이 뛰게 되고 내가 사놓은 빌라값도 알아서 값이 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지역인데 현재 투자되는 금액은 1억 미만으로 서울에 비교적 외곽에는 있지만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돈 들어가는 게 적으면 리스크도 줄인 거고 주변에 호재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 상승 여력은 커진 거고 리스크 줄여서 안전하고 가격도 높게 뛸 수 있으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7군데 지역은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개발 호재라는 것은 내 집이 재개발되고 안 되고란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역세권 개발이 되고 새로운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고 새로운 교통망들이 만들어지는 지역이 5년 뒤 10년 뒤에 확 바뀔 수 있는, 입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은 이 주변에 있다면 자연스레 가격이 상승할 지역입니다. 그걸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현재 오세훈 시장이란 분이 공약으로 내놨던 부분이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집값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 호재들을 정리해 놓은 지역인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이런 모아타운 개발, 신통기획 개발로 인해서 여러분들 집이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시점이 왔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나서 정말 작은 돈 들어가서 내가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큰 기회가 왔는데 이걸 보고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7군데 지역은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빌라 투자하면서 내가 정말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역들을 말씀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좋은 것은 강남이란 지역, 용산이란 지역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5년 동안 10년 동안 보유할 만큼의 여유 자금으로 하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정말 여윳돈이 되어 있어야 정말 돈이 좀 부족해서 정말 좋은 시기에 우리 집을 팔게 되는 불상사가 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아셨죠?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반드시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